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GTLF 도우미 지은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느라 할 게 너무너무 많으시죠? 공부할 것도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을 거고 또 준비해야 될 거는 또 얼마나 많은지 진짜 힘드실 텐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GTLF 청취만큼은 최소한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 받아가실 수 있게 최대한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저희 오늘은요 간단하게 GTLF가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특히 GTLF LC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 이 LC 구성을 먼저 보실 텐데요. GTLF LC는 총 파트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Part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Part 1과 3가 굉장히 흡사하고요. 그리고 2와 4가 또 흡사해요. 그래서 Part 1과 3 같은 경우는 각각 7문제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Part 2와 4 같은 경우는 각각 6문제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수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그래서 총 26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푸는 시간은 약 30분 정도, 한 26분에서 27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전체 파트가 4개가 각각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Part 1 같은 경우는 Interesting Story. 뭔가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애들이 막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보통 2명이 나오는데요. 이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요즘에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재밌게 대화를 하는 또는 자기가 좀 겪었던 어떤 경험담을 재밌게 전달을 해주는 유형이 요 Part 1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Part 2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치예요. 그래서 한 명의 화자가 나와서 한 명의 스피커가 나와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설명을 해주듯이 아니면 뭔가 안내문 같은 거를 얘기를 해주듯이 한 사람이 그냥 쭉 얘기를 하는 게 이 Part 2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Part 3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conversation이에요. 즉 Part 1과 3 같은 경우는 2명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Part 2와 4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나와서 쭉 이야기를 하는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자기의 경험담, 재밌는 얘기를 막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Part 3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좀 조언을 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2개 중에 막 되게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떨까? 이건 어떨까? 뭘 사야 되지? 막 이러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아이템에 대해서 뭔가 장단점을 같이 좀 비교를 해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Part 4는 사실상 Part 2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뭔가 전문적인 특정 주제를 가지고 그걸 쭉 설명을 하거나 뭔가 뭐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4가지를 봤을 때 Part 1, 2, 3, 4 중에 어떤 게 조금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그래도 만만할까요? Part 1과 3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만만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한 파트당 소요되는 시간이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6분을 얘네들이 영어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2명이 약간 핑퐁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 사람이 그냥 쭉 얘기를 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대화를 하는 게 듣기가 훨씬 쉬워요. 걔네들은 잠깐 내가 흐름을 놓쳤더라도 나중에 다시 좀 흐름을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명의 화자가 쭉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 사람의 얘기하는 거를 갑자기 뭔가 좀 이렇게 뭐 영혼이 나가가지고 한번 흐름을 놓치면은 다시 잡아가기가 조금 힘든 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Part 1과 Part 3에서 점수를 좀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 GTLF라는 게 일단 뭐 문법도 있고 그리고 독해도 있고 청취도 있고 이렇게 총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 청취 파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받으셔야 되는 점수가 딱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에서 점수를 막 미친 듯이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욕심은 버리셔도 괜찮아요. 즉 우리는 Part 1과 Part 3에만 집중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 Part 2랑 Part 4는요. 물론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놓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문제는 그냥 기둥 세우셔도 점수를 받아야 될 거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하실 거는 이 1과 3다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LC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LC 전체 디렉션과 샘플 문제를 들려줘요. 이게 약 한 1분 조금 넘게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part 1 디렉션을 줘요. 이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이 디렉션 그대로 쭉 읽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디렉션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셔야 돼요. 문제의 선택지를 일단은 훑어보신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건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흐름이 이렇게 디렉션 먼저 전체 디렉션 나오고 그 다음 part 1 디렉션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질문을 들려줘요. 이게 왜 질문을 왜 들려주지 싶겠죠? 자, 이건 좀 이따 어차피 나오겠지만 이 지태업 청취 같은 경우는 질문이 문제집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질문을 듣고 그 질문을 미리 써놔야만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이 지태업 청취가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질문을 듣는다라는 거. 질문을 다 들려주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본론 내용을 들려줘요. Part 1이었으면 아까 대화, Part 2였으면 speech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들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질문은 다시 한번 들려줘요. 그래서 질문은 총 2번 들려주는데요. 인터벌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5초가량이었고 두 번째는 11초, 즉 두 번째 인터벌이 조금 더 길어요. 그리고 나서 Part 2 디렉션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 GTF 청취 같은 경우는 문제가 나와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듣고서는 적어 놓으셔야 되는데 문제를 들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질문을 들으시기 전에 사실상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를 빠르게 보시면서 이 질문이 지금 어떤 질문일지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상상도 해보시고 예상도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들리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샘플 문제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바로 샘플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봤는데 뭣도 없이 이렇게 선택지만 있는 거예요. 선택지만.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얘가 지금 뭐야 이거 무슨 질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여기서 멍 때리시면 안 되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빠르게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일단 얘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Shop for personal groceries, submit an application for a job, buy some new wardrobe items 뭐 이러면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뭐 자기가 개인적인 뭔가 물품을 사러 나왔다. 또는 이 잡의 application 이렇게 그 apply for 그 지원하는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wardrobe 아이템을 사러 왔다. 그리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왔다. 이런 느낌의 이 제시문이 있는 거죠. 그 옵션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선택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얘가 지금 여기에 뭘 하러 왔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또는 얘가 여기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느낌으로 약간 미리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질문을. 그러면은 이 28분도 똑같아요. 한번 보실래요? so로 일단은 쭉 시작을 해요. so라는 거는 뭐죠? 그래서, 그래야 이런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So she can do what she really loves. 얘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는 she can earn a higher income.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즉, 지금 보시면은 so가 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질문일까요? 왜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딱 선택지를 먼저 봤을 때 질문을 조금 예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읽는 시간을 빠르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가 이거 한번 듣기를 들어볼게요. 질문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27. What was Ingrid about to do when she met Wilson? 자, what was Ingrid about to do when she met Wilson? 이라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질문 저처럼 다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좀 이따가 이 질문 어떤 식으로 노트 테이킹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질문이 이거였다라는 것만 지금 알아두세요. 그래서 Ingrid가 when she met Wilson, Wilson을 만났을 때 뭘 하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생각했던 뭐 샤플 이거 봤을 때 이거 뭔가 자기가 혼자 뭐 자기 거 사러 가는 거 아니면은 이거 썸밋 제출하러 가는 것 아니면 뭐 사는 것 이러면서 나왔던 거 얘가 뭘 하려고 했는지 또는 뭘 했었는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만 봐도 대충 질문이 이렇게 유추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너무 이렇게 넉넉히 계시면 안 된다라는 거 선택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번에 28번 한번 드려볼게요. 28. What is the main reason Ingrid switched to a different line of work? 자, what is the main reason why Ingrid switched to a different line of work?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Ingrid라는 애가 왜 다른 데로 갔어? 그러니까 일을 왜 바꿨어? 라는 거거든요. 직종을 왜 바꿨냐?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거 ABCD 봤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 so라는 걸 보고 그렇게 잡았었죠. 그래서 Y랑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 아니나 다를까 Y구나. 이렇게 what is the main reason이 Y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샘플 퀘션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뭣도 없이 질문도 없이 그냥 선택지만 나오니까 선택지 빠르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는 각각 단계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LC 전체 디렉션이 나오면서 Part 1 디렉션이 나오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들려주기 전에 빠르게 뭘 하셔야 될까요? 선택지를 보시면서 선택지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오겠죠. 이 질문을 다 하나씩 27번부터 뭐 예를 들어 Part 1이라 그러면은 쭉 들려줄 텐데 그 질문을 들으시면서 그 질문을 빠르게 또 노트 테이킹을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아까 들으셨지만 질문이 조금 긴 것도 있고 또 지금 뭐 이렇게 내가 빠르게 막 이렇게 쓰기가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 스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훈련을 해주셔야 해요.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첫 번째로 다 들려주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질문, 이 전체적인 대화라든지 아니면 한 화자가 쭉 얘기하는 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다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아까 들었던 거를 두 번째 들려주게 되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여기에 기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들려줬을 때 빠르게 질문을 다 써놓으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못했다, 이거 못 들었다 하는 애들은 이쪽에 뒤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첫 번째 때 질문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문제를 푸셨으면 그 문제는 그냥 거의 망했다고 봐도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요렇게 두 번째 질문을 들려줄 때 웬만하면 저희 파트 2 가서 또 다시 이렇게 선택지를 좀 읽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GTF 청취라는 애를 내가 어떻게 또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GPS, Jesus Pivotal Strategy 이걸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저희 이 질문 메모예요. 질문 노트 테이킹. 아까 보셨다시피 GTF LC에는 질문이 적혀 있지가 않아요. 질문이 적혀 있지가 않으니까 저희가 질문을 들었을 때 의문사랑 키워드를 적어놔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문사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의문사다. 빨리 급하니까 빨리 노트 테이킹 해야지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WH만 해가지고 노트 테이킹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생각해보세요. 의문사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What, WH 시작하죠. Where, WH 시작하죠. When, WH 시작하죠. 전부 다 WH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급하다고 막 노트 테이킹을 해놓으면 사실상 진짜 내가 딱 필요할 때 내가 노트 테이킹 해놓은 걸 보고서는 알아봐야 될 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축약 형태로 의문사를 노트 테이킹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는 한국어로 하세요. 한국어. 영어로 막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요. 내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고 난 지금 당장 영어가 싫어 죽겠는데 영어로 노트 테이킹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봤을 때도 일단 시간도 오래 걸리고 봤을 때도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이 의문사 같은 경우는 축약 형태로 적어주셔야 하는 거고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적어주시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나중에 저랑 같이 훈련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를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해놔야 되느냐
방금 얘기했다시피 핵심만 메모를 해주셔야 해요. 핵심만. 핵심만이라는 거는 질문 전체를 다 적을 필요도 없고 적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듣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애시 뭐 어려운 게 없죠. 다 내가 들리는데 못하러 이게 막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겠어요. 그쵸? 질문 전체를 다 적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리는 핵심만 잡으면 되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적어야 하느냐. 일단은 의미가 있는 단어에 주목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의미가 없는 뭐 전치사, 비동사 요런 애들한테는 우리가 전혀 주목할 게 없고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만 내가 듣고 그 의미를 한국어로 바꿔서 빠르게 막 적는 연습. 그거를 일단은 해주셔야 해요. 특히나 어떤 거? 고유명사. 얘네들 고유명사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텔프는 고유명사 그리고 숫자 정보에 주목을 해서 그것들을 잘 노트 테이킹을 해놓는 연습. 그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보기, 선택지를 체크를 잘 해주셔야 해요. 선택지 각각 지금 A, B, C, D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이 개를 보고 질문을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거기다 요즘에 지텔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청취 같은 경우가. 그게 질문이 더 길어지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래서 선택지를 봐서 질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는 안 되긴 해요. 어쨌든 이 어느 정도라도 얼마나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겠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듣기도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유출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또 볼게요. 보통 우리가 선택지에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간이 나와 있다라는 거는 의문사가 어떤 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when 관련된 애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when이라는 거는 그냥 when이라고 딱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what time, what date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선택지를 봤을 때 시점 기간이 있으면 when이나 what time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를 봤는데 뭔가 장소 전치사가 있거나 아니면 장소 명사가 있거나 예를 들어 at, in, inside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게 보이시면요. 당연히 우리 의문사로는 where, 장소를 나타내는 의문사 where 또는 in which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요, 이렇게 대놓고 잘 안 알려줘요. 그래서 선택지를 막 이렇게 시점 기간 넣어놓고 막 이렇게 when 나오고 이런 경우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쨌든 나만 감사한 거니까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so that, so, because, 투부정사 이런 애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당연히 아까 우리 보셨던 대로 의문사 why, what is the reason 또는 what is the main reason 또는 what makes 막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이 what makes가 사실상 why랑 똑같거든요. 속으시면 안 돼요. what makes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뭐 투부정사나 so나 so that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니까 얘네들이 나오면 이런 그 의문사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봤는데 by ing 또는 through, via 이 through나 via나 다 뭐뭐를 통해서란 뜻이라서 얘네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how 또는 in what way 그러니까 how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대절 뭐 이렇게 나왔으면 보통 what 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음에 할 일, 내가 뭐 하려고 했던 일 그래서 아까 저희 샘플 문제도 이거랑 비슷한 유형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애들도 미리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저희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요, 이 지텔프라는 거는 지문, 즉 얘가 이렇게 대화를 계속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한 화자가 쭉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 이야기의 흐름과 문제의 순서는 거의 동일해요. 거의. 안 그런 경우가 진짜 가끔씩 있기는 있는데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그 지문의 흐름대로 따라가면서 문제를 쭉 풀면 돼요. 걔를 우리가 또 이렇게 문제풀이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지텔프 청취 같은 경우는 첫 문제, 첫 번째 그 초반 문제랑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얘네들만큼은 내가 점수를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 마지막 GPS5 듣기 같은 경우는요. 사실
마구잡이로 그냥 막 이렇게 쏟아내지는 않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예를 들어 질문에 why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why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보통 무슨 얘기를 하죠? because 같은 얘기를 하게 돼요. 아니면은 so 또는 in order to 이런 표현을 쓰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한국어도 똑같잖아요. 야, 니 거기 왜 갔어? 이랬을 때 나 밥 먹으러 갔지. 이러면서 뭐뭐 하러 라는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why를 얘기를 했으면 because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when을 얘기를 했으면 시점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아예 그 질문에서 나왔던 표현이 지문에서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 정리만 해놓으면요. 듣기가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저희가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서 이걸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은 이 GTF 청취가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GTF 청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이 GTF라는 시험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각 파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떤 파트에서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 특징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노트 테이킹 스킬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청취는 노트 테이킹을 못하면 사실상 망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랑 같이 계속 연습을 좀 해보실 거예요. 자, 이 GTF라는 시험이 다른 것들 문법이나 아니면은 뭐 이 독해 같은 경우도 지금 내가 당장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막 정신이 없는데 청취, 내가 지금 듣기도 다른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질문까지 안 나오는 이거를 내가 하고 있어야 되냐 고민이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청취에서 점수 막 완벽하게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점수, 대부분의 경우에 제 생각에는 35점에 40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점수만 저희가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 Part 1 같이 한번 또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